저 물방울 소리뿐이었다. 마치 그녀의 고독이 응축되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듯 처절하게도 규칙적인 리듬. 누가 알았을까? 그 지긋지긋한 물소리가 회색빛으로 멈춰버린 그녀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잔인한 운명의 전주곡이 될 줄을. 예순을 넘긴 나이,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숙제라 여겼던 은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은하는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처참하게 부서진 후 홀로 살아왔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젊은 여자와 춤바람이 나서는 마치 새로운 청춘이라도 찾은 듯 의기양양하게 떠나버렸을 때 은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 후로 그녀는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아니, 성벽을 쌓았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리라. 사람들은 다가오려 했지만 그녀는 매번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 그들을 밀어냈다.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매일 아침 거울 속 초취한 자신에게 건네는 주문이었지만 그건 사실 스스로를 올가매는 방어기제일 뿐이었다. 창가의 낡은 화분에 기계적으로 물을 주고 텅 빈 거실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는 일상. 그 평온함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날 지긋지긋한 수도꼭지가 끝내 말썽을 부리기 전까지는 밤새도록 이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외로움을 대변하는 듯 신경을 긁어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 동네의 수도 고치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 인생의 새로운 악장을 여는 신호탄이 될 줄이야. 정말 상상이나 했을까? 이 전화 한 통이 메마른 사막 같던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단비를 뿌리고 심지어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첫날 밤의 비밀까지 만들어낼 줄은.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사랑은 더욱 그렇다. 60 넘어 시작되는 새로운 사랑이라니. 처음엔 누나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그 작은 고장 하나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저 평범한 수리공의 방문일까? 아니면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에 균열을 낼 미세한 떨림의 시작일까? 이 만남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은하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지긋지긋했던 물방울 소리가 어쩌면 새로운 삶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은 곧 현관문을 두드릴 낯선 발걸음 소리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 지긋지긋했던 물방울 소리가 어쩌면 새로운 삶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은 곧 현관문을 두드릴 낯선 발걸음 소리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딩동. 정적을 깨는 벨소리에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는데? 혹시 잘못 찾아온 걸까? 그녀는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낡은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뜻밖에도 낮고 차분했다.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꼭지 고장 났다고 하셔서요. 아, 맞다. 자신이 전화했었지. 은하는 그제야 기억을 떠올리며 마지못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푸른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민준.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단순히 수도꼭지만 고치러 온 기술자가 아니었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남자는 뭔가 다르다. 그의 눈빛에는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함께 묘한 따스함이 서려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수도 고장 나셨다고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의 첫인사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은하는 그 짧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살짝 놓아버렸다. 어쩌면 이 사람은 괜찮을지도. 민주는 말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성스러웠다. 낡은 부품을 교체하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듯 진지했다. 은하는 옆에서 가만히 그를 지켜보았다. 이상했다. 낯선 남자를, 그것도 단둘이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본 것이 얼마만인지. 그녀의 마음속 단단했던 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물 안 셀 겁니다. 와셔가 낡아서 그랬네요. 그의 말대로 지긋지긋하던 물방울 소리는 마법처럼 사라졌고 수도꼭지는 반짝반짝 빛을 냈다. 은하는 멋쩍게 웃으며 수리비를 건네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손사래를 찼다.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요. 뭘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죠? 그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은하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이상함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끌렸다. 세상 모든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장 난 수도꼭지도, 깨진 전구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나중에야 알게 된 그의 삶의 철학이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큰 사고를 당해 생사를 넘나들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한 재활을 통해 지금의 기술을 익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과 함께 모든 것을 포용할 듯한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마법처럼 은하에 닿혔던 마음을 두드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도 결국 날 떠나겠지. 습관처럼 박힌 불신이 그녀를 괴롭혔다. 은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저 이 낯선 온기를 조금만 더 느끼고 싶었다.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 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민주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봄 햇살처럼 은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커피 한 잔이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 은하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견고했던 방어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그 틈으로 과연 새로운 사랑이 스며들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뿐인 관계로 끝나버릴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은하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쩌면 그녀가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미래일지도 몰랐다. 그 소박한 커피 한 잔이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어 놓을지 은하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견고했던 방어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그 틈으로 과연 새로운 사랑이 스며들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뿐인 관계로 끝나버릴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은하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쩌면 그녀가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미래일지도 몰랐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은하의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혹시 또 어디 고장 난 데는 없으신가요? 라며 어색하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만남은 술이라는 명목을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해갔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같은 가벼운 주제들이 오갔지만 어느새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민주는 은하가 늘 마시던 커피 믹스 브랜드를 기억하고 있었다. 늘 얻어 마시기만 해서요. 그가 수줍게 내민 비닐봉지 안에는 은하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담겨 있었다. 그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에 은하의 마음은 또 한 번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이 남자, 정말 보통이 아니다. 사실 남편과는 10년 전에 헤어졌어요. 어느 날 은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았다.
30년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배신. 젊은 여자와 춘바람이 나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처절했던 심정.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까지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듯 그녀의 이야기는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놀랍게도 민주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의 침묵과 눈빛이 은하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아, 이 남자에게는 말해도 되는구나. 아니, 말하고 싶어지는구나. 민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전기기술자로 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그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아내를 잃은 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했다. 이웃들을 돕는 소소한 수리 일은 어쩌면 그 슬픔을 잊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도 참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람들 만나면서 지냅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 속에서 은하는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그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싱싱한 상추를 나눠 먹으며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은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되찾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마치 20살 소녀처럼 그녀는 다시 설레기 시작했다. 이 감정, 대체 뭘까?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불안감과 기대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두 개의 부서진 조각이 만나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듯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연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짙고 길었다. 그 그림자가 다시 그들의 관계를 위협하려 할 때 그들은 과연 이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또 다른 운명의 시험은 무엇일까?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두 개의 부서진 조각이 만나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듯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연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짙고 길었다. 그 그림자가 다시 그들의 관계를 위협하려 할 때 그들은 과연 이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또 다른 운명의 시험은 무엇일까? 6개월쯤 되었을까? 여느 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다. 민준이 평소와는 다른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았다. 은하 씨,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말인데 순간 은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20살 처녀처럼 얼굴이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왔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좋은 예감과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혹시 저랑 같이 사는 건 어떻소? 아니, 그러니까 재혼하자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재혼이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동시에 밀려오는 두려움. 그녀는 아직 누군가를 다시 믿고 의지할 자신이 없었다.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제가 다시 누군가를 머뭇거리는 은하의 말을 자르며 민준이 따뜻하게 말했다. 은하 씨, 당신에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내가 평생 당신 곁을 지켜드리겠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은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관계가 아닌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저도 민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민준의 눈가에도 촉촉한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그들은 소박한 재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 법이었을까? 잔잔한 호수 위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듯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련이 찾아왔다. 결혼식 준비로 분주하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여자 지연, 박선아 대신 사용 이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어머, 은하 씨. 민준 씨랑 결혼한다면서요? 축하해요. 근데 민준 씨가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던 건 얘기 안 하던가요?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이것저것 잘 챙겨줬었는데 지연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마치 은하의 행복을 시기라도 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교묘한 뉘앙스. 그 순간 은하의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렸다. 민준이 지연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혹시 나 말고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건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은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만다. 늦은 시간, 민준이 낯선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분명 민준이 맞았다. 평소라면 그저 지나쳤을지도 모를 장면이었지만 지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던 탓인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게다가 그 여자는 은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도대체 누구지? 민준과 무슨 관계일까? 온갖 의심과 불안이 그녀를 덮쳤다. 과거 남편의 배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런 시기였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던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또다시 내가 속고 있는 걸까? 나이 들어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니. 이번에는 정말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혼식 준비는 차차 진행되고 있었지만 은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파들어가는 심정이었다. 과연 이 결혼 해도 되는 걸까? 이 남자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은하는 깊은 혼란과 고뇌에 빠졌다. 그녀의 행복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한때 굳건했던 믿음은 사소한 오해와 과거의 트라우마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민주는 이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은하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 안개 속에 갇힌 듯 불투명한 미래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행복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한때 굳건했던 믿음은 사소한 오해와 과거의 트라우마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민주는 이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은하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 안개 속에 갇힌 듯 불투명한 미래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며칠 동안 은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은하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다. 이 남자에게 어떻게 이 모든 의심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아니, 털어놓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민준이 은하의 집을 찾았다. 은하 씨,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먹읍시다. 결혼식 이야기도 좀 더 하고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은하는 차마 웃을 수가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들끓었지만 꼭 물러담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식당으로 가는 길, 민주는 신이 난 듯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하객들 자리 배치며, 식순이며, 심지어 은하의 부케는 어떤 꽃으로 할지까지.
은하 씨는 어떤 꽃으로 부케를 만들고 싶소? 나는 흰 장미가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은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민준 씨. 지연 씨 이야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하 씨, 잠시 저기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가로등 불빛 아래 민준의 얼굴은 어둡고 침통해 보였다. 은하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져 왔다. 이제 무슨 변명을 들어야 하나. 전 남편처럼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지는 않을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은하 씨,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은하에게 건넸다. 그 수첩에는 그동안 그가 수리했던 집들의 기록이 깨알 같은 글씨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지연의 집수리 기록도 있었지만 다른 집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내용이었다. 지연 씨 남편이 몇 년 전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전기 배선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었어. 그때부터 가끔 수리를 도와주게 된 거요. 그분 남편이 아프다 보니 집안 고치는 일은 제가 자주 도와드렸지만 그뿐이요. 내가 은하 씨 아닌 다른 사람과 특별한 관계였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청혼할 수 있었겠소?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동안 그들이 만났던 날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은하가 끓여준 커피 맛이 어땠는지, 그녀의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마치 수줍은 소년처럼 적어내려간 그의 진심이었다. 부끄럽지만 이게 제 진심입니다. 그 순간 은하의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그를 의심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꼼꼼하고 성실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때였다.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민준의 얼굴에 방언한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 아버지. 제가 내일 먼저 가서 식장 점검해 볼게요. 은하 어머니 놀라시지 않게 꼭 비밀로 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하의 마음속에 얼음장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불신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 낯선 여자는 다름 아닌 민준의 딸이었던 것이다. 재혼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위해 비밀리에 결혼식 준비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진작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은하 자신이 과거의 상처가 만든 벽에 갇혀 그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민준은 멋쩍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이 반지. 한 달 동안 매일 보러 다녔소. 은하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님이 쓰시던 반지를 새로 손본 거요. 내 마음처럼 오래되었지만 정성껏 닦으면 이렇게 빛이 나지요. 오래된 듯하면서도 은은한 광채가 흐르는 반지. 그것은 마치 그들의 사랑과 같았다. 세월은 흘렀지만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마음. 민준 씨. 전 참 바보 같아요. 이렇게 진심이 가득한 분을 의심하다니. 아니요. 은하 씨, 당신이 겪은 아픔을 생각하면 당연한 걱정이요. 앞으로는 내가 그런 걱정 하나도 들지 않게 해드리겠어. 약속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마침내 의심의 구름은 완전히 걷히고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침내 의심의 구름은 완전히 걷히고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들의 결혼식 준비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일까? 민준은 청첩장 글씨체 하나부터 하객들 좌석 배치까지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직접 챙기며 은하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특히 식장 장식은 정말 놀라웠다. 민주는 은하가 늘 창가에 두고 애지중지 키우던 작은 화분과 똑같은 화분을 테이블마다 하나씩 놓아두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리의 첫 만남을 상징하는 거요. 수도꼭지를 고치러 갔을 때 은하 씨가 창가에서 정성스레 화분을 돌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오. 그의 말에 은하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서로의 소소한 일상까지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나이 들어 시작된 사랑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고 애틋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드디어 결혼식 밤이에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하객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특히 지연이 먼저 다가와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을 때는 은하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눈물이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은하 씨, 정말 축하드려요. 민준 씨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제가 그때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사과에 은하는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다. 어쩌면 그 작은 오해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하객들 앞에서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맹세하는 순간 은하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늘 그렇듯 그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은하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민준의 굳건한 맹세가 끝나고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식장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다.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 은하의 귓가에 속삭였다. 은하 씨, 당신에게 줄 특별한 선물이 있어? 그의 말에 은하의 심장이 또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느끼는 이 설렘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행복했다. 하객들과의 인사를 마치고 드디어 두 사람만의 공간인 새 집으로 들어섰다. 민준이 준비했다는 특별한 선물이 무엇일지 은하는 자꾸만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고, 은하 씨. 미안하오. 내가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소? 민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객들과 일일이 건배를 나누느라 평소보다 과음을 한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의 첫날 밤인데. 하지만 이내 웃음이 터져나왔다. 평소 꼼꼼하고 신중한 모습과는 달리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 미안하다고 쩔쩔매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귀여워 보였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제가 숙취 해소제라도 사다 드릴까요? 은하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민준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잠깐만요. 선물이 아직. 그러더니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전기 기술자로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산 거요. 은하 씨를 위해 준비했소. 앞으로 평생 내가 당신을 보살피겠소.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와중에도 목걸이를 걸어주려 애쓰는 그의 모습에 은하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잠시 후 세숫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나온 민주는 더욱 놀라운 말을 건넸다. 저기, 은하 씨. 내가 당신 발이라도 좀 씻겨 드리고 싶소. 이렇게라도 내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은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서운함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화려하거나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이 60 넘어 맞이하는 그들의 첫날밤다운 모습이 아닐까? 꾸밈 없고 투박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가득한 밤, 은하는 생각했다. 이 남자라면 정말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에 은하는 눈을 떴다.
옆자리를 보니 민주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민주는 놀랍게도 수육을 삶고 있었다. 어젯밤의 취기는 온데간데 없이 평소에 꼼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 은하 씨, 일어났소? 축취 해소에는 역시 따뜻한 국물이 최고지요. 어제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만회하고 싶었소? 그의 말에 은하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술에 취해 발을 씻겨주겠다던 사람이 아침에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다니. 민준 씨, 어제 정말 좋았어요. 은하의 말에 민준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전 술에 취해서 그래서 더 좋았어요. 꾸미지 않은 모습 그대로의 민준 씨를 볼 수 있어서요. 목걸이도 발을 씻겨주려 했던 그 마음도 다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민준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사실 어제 너무 긴장돼서 술을 마신 거요. 60 넘어 시작하는 첫날 밤이라니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은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로의 어설픈 모습까지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게 지내요. 나이 들어서도 서로 설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끓이던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은하에게 건넸다. 간은 적당한가요? 네, 완벽해요. 우리의 첫 아침처럼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따뜻한 국물 한 그릇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진한 행복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이제부터 펼쳐질 그들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은 따뜻한 국물 한 그릇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진한 행복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이제부터 펼쳐질 그들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은하와 민준의 집 앞 작은 마당에는 이제 온갖 꽃과 채소들이 가득하다. 민준이 아침 일찍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들로 아침 식탁을 차리면 은하는 그 채소들로 맛깔스러운 반찬을 만들어낸다. 함께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가꾸는 그들의 작은 정원은 마치 그들의 사랑을 꼭 닮아 있었다. 특히 민준이 심은 장미 덩굴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처음에는 앙상한 가지뿐이라 말라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민준이 매일같이 정성껏 돌보더니 어느새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렸다. 마치 늦게 시작되었지만 더욱 아름답게 피어난 그들의 사랑처럼. 그 장미를 볼 때마다 은하는 생각한다.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젊은 시절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과는 또 다른 깊고 은은한 행복. 그것이 바로 황혼역에 찾아온 그들의 사랑이었다. 고장 난 수도꼭지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이야. 그때 용기 내어 주민센터에 전화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은하는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만약 그때 그 작은 불편함을 참고 넘겼더라면 지금의 이 찬란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시련들이 서로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지연과도 스스럼 없이 차를 마시며 동네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이웃이 되었으니 세상만사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민주는 여전히 동네 어르신들 집에 전기며 수도를 고쳐주러 다닌다. 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은하는 이제 한없이 자랑스럽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의 선한 마음을 볼 때마다 자신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어설프고 때로는 서툴지만 그래서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은하와 민준이 만들어가는 황혼의 로맨스였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은하처럼 용기를 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여행이고 새로운 행복을 만나기엔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매일 아침 창가 화분에 물을 줄 때마다 은하는 그날의 고장 난 수도꼭지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의 의심과 불안이 오히려 지금의 깊은 믿음을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깨닫는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마저도 사랑하게 된 그들이기에 이 예순의 봄날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리라. 그러니 당신도 망설이지 마라.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도 아직 만나지 못한 고장 난 수도꼭지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눈부신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지금 바로 당신의 이야기에 새로운 챕터를 쓸 용기를 가져보길 바란다. 당신의 황혼 로맨스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저 말고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달라. 어쩌면 당신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이처럼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게.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